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김태훈의 그 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한국의 타이곤 장갑차 하나로도 이미 세계가 뒤집혔는데 말이죠. 그날 아침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저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태극기가 사우디 국기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한국 마이너스 사우디 K-스마트 얼라이언스 출범. 조선, 인공지능, 수소, 자동차, 방산. 5개 분야 통합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었어요. 문신학 차관과 아부둘라 차관이 서명하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브뤼셀에서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런던 증시는 패닉에 빠졌죠. 왜일까요?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한국이 70억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건 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30억 달러를 날려왔어? 30억을? 사우디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끔찍한 건 시체들이었죠. 중국제 장갑차를 믿고 들어간 병사들이 숫덩이가 되어 나왔습니다. 제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절망했어요. 저는 패트릭 녹스입니다. 캐나다 육군 출신으로 20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글로벌 방산 컨설팅 그룹 이지스 애널리틱스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15년 중동 지역 군수협력 프로젝트를 수없이 진행해왔죠. 데이터로 세상을 보고 숫자로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할 때 저는 중국제 장갑차가 폭발에 취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부하 셋이 그 안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장비의 신뢰성에 극도로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모든 데이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경지대 52도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로켓 추진 유탄 공격에 에밀 13 장갑차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죠. 폭발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서방 최신 장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다. 전장이다. 제가 중얼거린 그 순간 중국의 저가 장갑차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가격은 분명 쌌지만 내구성은 처참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에 장갑이 찢어졌고 두 번째 폭발에 연료 탱크가 터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껍데기만 남았죠. 기계가 녹아내리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이게 싸구려 기술의 끝이다. 제 옆에 선 영국 출신 동료 분석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죽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시체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몇십억을 들여 산 장비가 종이처럼 찢어지는 걸 봤으니까요. 리야드로 돌아온 긴급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에어컨이 풀가동 중이었지만 실내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값싼 장비를 살 수 없다. 국방부 차관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타이곤 장갑차라는 게 있다던데.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럽 출신 경쟁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동차는 잘 만들어도 전장은 다른 법이죠.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 타이곤 장갑차 마이너스 8kg 폭약 지뢰 견딤 테스트 결과. 8kg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되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내열성 98%, 충격 흡수율 94%, 생존성 지수 99.8%.
모든 수치가 기존 상식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을 데이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성능 지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방산 로고를 처음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아니라 불신이 저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숫자가 진실이라면 모든 기준이 바뀝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그날 처음 제 머릿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서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리아드 외곽 테스트 트랙, 오전 10시였습니다. 50도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관측 벙커에 서 있었죠. 사우디 당국자들과 각국 기술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한국 놈들이 가져온 건가? 제 옆에 선 독일 엔지니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등장한 타이곤 장갑차를 보는 순간 모든 시선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각진 형태지만 유선형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디자인은 괜찮네요. 하지만 실전은 다른 법이죠. 저는 냉소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쟁국 기술진들이 비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중국 기술자는 아예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생존성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말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폭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 시험관이 선언했습니다. 8kg 폭약이 장갑차 하부에 설치됐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3분이었어요. 3, 2, 1. 기폭.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래와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죠. 폭풍이 지나간 후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타이곤 장갑차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구조체는 온전했죠. 더 놀라운 건 엔진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는 겁니다. 저게 진짜라고요?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8kg 폭약이었는데 말이죠. 김태훈 엔지니어가 무전기로 차량 내부와 교신했습니다.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37도 정상입니다. 전자장비 모두 작동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대답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어요. 중국 기술자는 굳은 얼굴로 퇴장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패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치들을 확인했죠. 충격 흡수율 94%. 내부 온도 변화 없음. 전자장비 정상 작동. 구조적 손상 제로. 버텼다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험상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였거든요. 폭발 후에도 엔진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오만을 깨부쉈어요. 데이터 검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번, 3번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작 없음. 오차율 0.01%. 완벽한 데이터였어요. 내가 틀린 건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래바람보다 뜨거운 건 제 얼굴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김태훈 엔지니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놀라셨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저희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만 제공하죠.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확했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타이곤 위로 떨어지는 사막 먼지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차체가 신기하게 보였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설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전율했어요. 시작이라고요? 그럼 더 대단한 게 있다는 말인가요? 트랙 위에서 타이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을 견뎌낸 후에도 정상 주행이 가능했어요. 저는 지금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데이터 분석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지하 회의실이었죠. 에어컨이 풀가동 중이었지만 여전히 후끈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실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차율 0.02%.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이건 운이 아니다. 설계가 완벽하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제 모든 편견을 흔들고 있었어요. 충격 흡수 시스템, 내열 구조, 전자장비 보호막. 모든 기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죠. 녹스 박사님. 김태훈 엔지니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냉소할 수 없었거든요. 김태훈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격보다 신뢰를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가격보다 신뢰라고요? 요즘 방산업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 장갑차를 타는 병사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의 눈엔 진정성이 있었어요. 이념이 아닌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냉소 대신 호기심이 피어나는 걸 느꼈죠. 기술엔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신에는 있죠. 김태훈의 대답이 명확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신념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우디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죠.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분석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관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현재까지 본 장갑차 중 최고 성능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제안한 추가 테스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에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과 함께 간다. 그 선언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유럽 기술진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태훈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라고요? 네. 저희가 만든 게 최선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의 손끝엔 자존심이 있었어요. 건전한 자존심이었죠. 오만이 아닌 품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김태훈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납득했어요.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녁 시간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그랬어요. 냉철한 분석가였던 제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데이터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조작의 흔적도 없었죠. 나는 방산 전문가다. 하지만 오늘 한 인간으로서 감동했다. 제가 일기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리 타이곤이 사막을 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점 같았지만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증인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타이곤 장갑차의 완벽한 실험 결과가 나온 지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평가단 긴급회의가 소집된 거였어요. 리야드 힐튼 호텔 최상층 회의실이었죠. 서방 측 평가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도 캐나다 대표로 참석했죠. 이 수치는 너무 완벽합니다. 영국 대표가 첫 마디를 꺼냈어요. 데이터 패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이죠. 완벽하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녹스 박사님, 당신도 20년 경력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조작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독일 대표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완벽함은 때로 의심을 낳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대표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적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견제였다는 걸 말이죠. 만약 한국이 이 속도로 성장하면 우리는 시장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미국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들은 조작을 의심했지만 저는 한국에게 그럴 능력조차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였죠. 추가 검증을 요구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말이죠. 영국 대표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방으로 돌아가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부에서였어요. 녹스, 즉시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라. 제 상관인 데이비스 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분석까지 선전사가 아니다. 한국 편을 들 필요 없어. 그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생각해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제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김태훈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태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엔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린 결과로 말할 뿐입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쳤어요. 그들의 눈빛엔 오만이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만 있었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언제든 재검증해도 됩니다. 김태훈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막에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런 기후 변화였어요. 테스트 장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타이고는 정상 작동했어요. 자동차들이 멈춰 선 상황에서도 말이죠. 바람이 거세질수록 진실은 더욱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파손된 장비들 사이를 걸었어요. 모래에 반쯤 묻힌 태극기 마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이곤 차체에 새겨진 작은 로고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본부의 명령보다 제 양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영상, 열감지 데이터, 생존자 증언을 모두 첨부했어요. 조작 의혹에 대한 명확한 반박 자료도 포함시켰습니다. 데이터가 증거다. 내가 증언이다.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본부에서였죠. 녹스, 당장 작업을 멈춰라. 데이비스 국장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제 판단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타이곤 장갑차 마이너스 검증된 최고 신뢰성. 저는 진실을 끝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날 명령보다 양심을 선택했거든요. 사우디군이 타이곤 장갑차를 실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교전 지역이었어요. 예멘 국경 근처 진짜 전장이었죠. 저는 관측관으로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오전 6시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곧 50도가 넘는 지옥으로 변할 예정이었어요.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진짜 전장입니다. 제가 무전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불안하기도 했고요. 타이곤 장갑차가 사막 지평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되는 차체가 든든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저기 한국 놈들 차 온다. 미군 병사가 쌍안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타이곤 안에는 사우디 병사 4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친구들이었죠. 제 아들뻘 되는 나이였어요. 오전 9시 47분 갑작스럽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기습 공격. RPG.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후티 반군의 로켓 추진 유탄 공격이었어요. 첫 교전이 시작된 거죠. 제 앞에서 미군 험비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타이곤은 달랐어요. 로켓이 차체 옆면을 강타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전진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말이죠. 폭발 후에도 움직였다. 제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통신이 두절됐어요. 연료관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저 안의 병사들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이곤의 자동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연료관 주변에 냉각제가 분사되면서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폭발을 방지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전이 끝난 후 타이곤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차체는 그을렸지만 구조는 온전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자 확인.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사우디 병사 4명이 모두 무사히 나왔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안에 병사들이 살아있었다. 저는 경외감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37도로 정상이었어요.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전자장비도 모두 멀쩡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엔진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건 기계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말이죠. 저녁에 야전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타이곤에 탔던 병사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희를 살려준 차를 만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고맙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강철이 아니라 신념이 그 차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기술엔 온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캠프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그 아래서 타이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장비를 신뢰한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빛나는 차량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의지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는 방산 전문가가 아닌 인간으로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타이곤의 실전 성공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선 거였어요. 한국 기술, 조작 의혹 다시 제기 -CNN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과장된 성능, 실제론 결함투성이 -BBC 보도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들은 진실보다 시장을 택했다. 제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급작스럽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녹스, 즉시 귀국하라. 데이비스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의 보고서는 너무 감정적이다. 객관성을 잃었어. 그의 말에 제 혈압이 올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실? 그 진실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귀국 대신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기로 한 거예요. 실제 영상부터 시작했습니다. 타이곤이 폭발을 견디는 장면을 프레임별로 분석했어요. 열감지 데이터도 첨부했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3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증거였죠. 생존자 증언도 녹음했습니다.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은 시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생생한 증언들이었어요. 조작할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죠. 데이터가 증거다. 내가 증언이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보고서 작성 중에 김태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희는 계속 결과로 보여드릴 뿐이죠.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김태훈의 말이 제 가슴에 울렸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제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리야드 인터컨티넨털 호텔 대회의장에서였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 미디어가 집중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패트릭 녹스입니다. 2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이고 이번 타이곤 장갑차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타이곤은 현재까지 검증된 장갑차 중 최고 신뢰성을 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조작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작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4명의 병사가 살아서 나오는 걸 말이죠.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나는 방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실의 병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싸우지 않습니다. 신뢰로 이깁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태훈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고개 숙여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이름에 경례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오전 8시였습니다. 타이곤 장갑차 실전 배치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킹 압두라지즈 컨벤션 센터에 각국 언론, 군 관계자, 외국 분석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초청받은 유일한 서방 자문관이었어요. 명찰에 어부저버 -PATRICK 나크스라고 적혀 있었죠. 손에 들린 그 명찰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믿지 않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서방 대표단들의 표정이 냉소적이었거든요. 저런 계약 1년도 못 간다. 영국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사우디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우디 왕국은 한국 타이곤 장갑차 6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600대라고요? 상상 이상의 규모였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발로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의 실현을 보겠습니다. 장관의 선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52도 사막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김태훈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격 조종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타이곤이 사막을 가로질러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듯 정밀한 움직임이었어요. 주행 완료. 이제 사격 시연입니다. 김태훈의 말과 함께 타이곤의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했죠.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자동 방호 시스템 시연입니다. 화면 속에서 모의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타이곤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어요. 위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차도 결함도 없었어요. 그들의 강철은 뜨거웠다. 그러나 그보다 뜨거운 건 의지였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사우디 장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패는 한국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무게감 있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때 스피커에서 한국 국가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함께 개양되는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막이 그들을 시험했고 그들은 사막을 지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식 시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종 질문이 쏟아졌죠. 이번 계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방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가 계약 가능성은? 김태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결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을 뿐이죠. 그의 미소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확신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야외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뜨거운 사막 도시였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날 나는 내 조국보다 한국의 기술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뉴 디펜스 스탠더드 메이드 인 코리어. 알자지라 한국, 사막의 심장을 점령하다. BBC 코리언 테크놀로지 리디파인즈 미들 이스트 디펜스. 제가 스마트폰으로 기사들을 읽어보니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기준국이 되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김태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거예요. 김태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사막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타이곤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목격자였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본 유일한 증인.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신뢰로 세계를 감동시켰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봤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 불빛들 사이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된 나라라는 걸 말이죠. 사우디 리야드, 오전 8시였습니다. 타이곤 장갑차 실전 배치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킹 압두라지즈 컨벤션 센터에 각국 언론, 군 관계자, 외국 분석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초청받은 유일한 서방 자문관이었어요. 명찰에 어브저버 -PATRICK 나크스라고 적혀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믿지 않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서방 대표단들의 표정이 냉소적이었거든요. 저런 계약 1년도 못 간다. 영국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제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우디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왕국은 한국 타이곤 장갑차 6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600대라고요? 상상 이상의 규모였어요. 한국 기술진의 실현을 보겠습니다. 장관의 선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52도 사막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김태훈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격 조종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곤이 사막을 가로질러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마치 인간이 아닌 듯 정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주행 완료. 이제 사격 시연입니다. 포탑이 회전하며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했죠.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자동 방호 시스템 시연입니다. 모의 공격이 가해지자 타이곤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어요. 위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차도 결함도 없었어요. 그들의 강철은 뜨거웠다. 그러나 그보다 뜨거운 건 의지였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사우디 장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패는 한국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한국 국가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함께 개양되는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막이 그들을 시험했고 그들은 사막을 지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식 시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계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태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결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을 뿐이죠. 그의 미소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확신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야외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내 조국보다 한국의 기술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뉴 디펜스 스탠더드 메이드 인 코리어. 알자지라 한국 사막의 심장을 점령하다. BBC 코리언 테크놀로지 리디파인즈 미덜 이스트 디펜스.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기준국이 되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김태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김태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사막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타이곤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목격자였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본 유일한 증인.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신뢰로 세계를 감동시켰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봤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 불빛들 사이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된 나라라는 걸 말이죠.